중세시대로 돌아간 듯한 이런 장면들을 보러 부모님과 함께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스카치 위스키의 본고장에서 위스키도 마셔보고 낭만적인 기차 여행도 해보고 런던어들의 진짜 펍 문화도 즐겨봤습니다. 이런 랜드마크들을 보면서 아침 러닝도 해보고 이런 세계적인 명작들을 무료로 감상하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 버스 2층 맨 앞자리에 타서 런던을 구경해보기도 하고 옛날 귀족들처럼 크림티도 즐겨보고 소름이 돋도록 멋졌던 오페라의 유령을 직관해보기도 하고 영국인들의 일요일 아침 전통 썬데이 로스트까지 알차게 즐겨본 영국 6박 7일 여행 같이 한번 가볼까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총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여행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황금 연휴였던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갈 때는 호치민, 올 때는 하노이를 경유하는 베트남 항공 항공편을 130만 원 정도에 구매해서 다녀왔고 파리에서 출발해 파리 근교 몽쉘미셸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와 런던까지 여행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프랑스 여행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 출발해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로 떠나는 날입니다. 파리에서 에든버러까지는 라이언에어를 이용했는데요. 라이언에어는 잘못 걸리면 추가 요금 폭탄인 거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수화물 추가는 한 명당 하나씩 무조건 했고요. 캐리어당 20kg가 넘지 않게 무게를 잘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기내용 캐리어가 한 개 있었는데 라이언에어에서는 기내용 가방 크기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기내용 가방까지 2개 추가 구매를 해서 총 4명이 50만 원 정도 결제했습니다. 그렇게 에든버러에 도착했습니다. 또다시 긴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시내를 지나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에든버러는 거의 10년 만에 다시 와봤는데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심지어 날씨까지 너무 좋아서 정말 해리포터 영화 속 세상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숙소는 홀리루드 궁전 바로 옆에 위치한 레지던스형 숙소였는데요. 엄청 깨끗하고 룸 컨디션도 좋았고 물가 비싼 에든버러에서 요리까지 해먹을 수 있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운 숙소였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짐을 넣고 에든버러를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아직까지도 에든버러를 방문하면 머무는 곳이라는 홀리루드 궁전은 외관만 구경하고 에든버러 구시가지 중심 거리인 로얄 마일을 쭉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스콘 맛집을 발견했는데요. 지킬 앤 하이드의 실제 모델이 되었다는 데콘이라는 사람의 가구 작업장이었던 공간을 카페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냥 오래된 공간 자체도 정말 매력적이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게 에든버러 여행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콘도 정말 맛있었는데요. 스콘 말고도 해기스를 비롯한 스코티시 브런치를 먹을 수도 있는 곳이라 한 번쯤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로얄 마일을 구경하고 에든버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칼튼힐로 갔습니다. 언덕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오르기 좋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따 만들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내셔널 모뉴먼트까지 구경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녁은 숙소 앞에서 피쉬앤칩스를 사서 에든버러에서만 살 수 있다는 스카치 위스키 한 병과 함께 숙소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에든버러 성에 가는 날인데요. 아침에 주변 슈퍼마켓에서 장을 봐서 브런치를 든든하게 먹고 에든버러 성으로 향했습니다. 에든버러 성도 가장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반으로 예약을 해놨는데 예약을 하지 않고 가시면 아예 입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꼭 사전에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에든버러 성에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서 알차게 들으면서 구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추운 날씨라서 전체를 다 돌아보고 나니까 진짜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에든버러 성 안에 있는 카페에서 간단하게 스콘이랑 라떼 한 잔을 먹었는데 2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콘은 제가 영국에서 먹었던 스콘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을 맞다가 따뜻한 카페에서 먹는 스콘과 라떼 한 잔이 정말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은 눈여겨봤던 스코티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가서 줄을 섰는데요. 진짜 인기가 많은 식당이라 오픈 전 30분 정도부터 줄을 서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라는 해기스는 양의 내장을 잘게 다져 만든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쯤 먹어보고 싶었는데 가게에서 직접 만든 메쉬 포테이토와 함께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에든버러 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다는 프린스 스트리트 가든을 지나서 과거 요정들이 살았던 마을처럼 생긴 아름다운 딘 빌리지에 방문해봤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마을 속을 걷다 보니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로열마일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가져갈 스코틀랜드에서밖에 살 수 없는 위스키 몇 병을 사서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에 짐을 넣고 향한 곳은 아서스 시트였는데요. 홀리루드 궁전 바로 뒤에 위치해 있는 아서스 시트는 무려 3억 5천만 년 전 형성된 고대 화산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뷰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서 꼭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가셔야 하고 체력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은 좀 등산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에든버러 성과 로얄마일, 칼튼힐까지 탁 트인 뷰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못 보는 풍경이라서 정말 이국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왕복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서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에든버러 일정을 마무리하고 런던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는 기차로 4시간 30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가는 길에 창밖으로 멋진 풍경도 감상하고 쉬기도 하면서 가다 보니 금방 런던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세인트 판크라스 역에 도착해서는 숙소까지 택시로 이동했습니다. 런던에서 4박을 할 숙소는 홀본역 주변에 위치한 더 링컨 스위츠라는 곳이었는데요. 주요 관광지까지 이동하기도 편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객실에 주방도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기 정말 좋은 숙소였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런던 시내를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런던에서의 첫 끼는 런던을 대표하는 런던 3대 수제버거로 꼽힌다는 어니스트 버거였는데요. 고기의 굽기 정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수증에 서비스 차지가 12.5%가 붙어 있어서 별도로 팁을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환율까지 너무 올라서 물가가 정말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늦은 점심을 먹고 본격적으로 런던 아이부터 빅벤, 웨스터민스터 사원을 지나서 세인트 제임시스 공원, 피카딜리 서커스와 리버티 백화점까지 런던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런던 둘째 날에는 런던탑에서 하루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숙소에서 런던탑까지 가는 방법에는 버스나 튜브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특별히 런던 템즈강을 따라 운행하는 수상버스인 우버보트를 이용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수상버스 선착장으로 가서 탑승하기 전에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외 사용 가능한 일반 신용카드 또는 애플페이를 태그하고 내릴 때도 태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런던탑은 무려 1078년에 노르만 왕조의 정보광 윌리엄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1세가 건설하여 그 이후에 영국 역사에서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궁과 감옥, 처형장 등으로 역할을 해온 건축물인데요. 런던에 올 때마다 항상 그 앞을 지나가기만 했었는데 실제로 입장에서 이 내부를 구경하는 경험이 정말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의 지평이 넓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런던탑에서도 역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이용이 가능해서 흥미로운 설명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시간 정도 런던탑 관광을 마치고 타워브리지를 건너서 타워브리지 뷰를 배경으로 잘 볼 수 있는 포터스필드 공원을 지나서 무려 17세기부터 영업했다는 유서 깊은 펍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과거에 셰익스피어도 자주 들렀던 펍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국의 펍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이용하는 방법은 알아서 자리를 잡고 테이블 번호를 보고 카운터로 가서 결제를 하면서 테이블 번호를 말하면 음식을 테이블로 가져다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맥주는 주문하면 바로 카운터에서 생맥주를 뽑아줘서 직접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심을 먹고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인 버로우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버로우 마켓이 정말 런던에서 가장 사람이 많았던 곳 중 하나였는데요. 아무래도 오전 시간대에 방문하시면 이것보다는 덜 붐비는 버로우 마켓을 즐겨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가장 유명한 빠에야를 사서 먹어봤는데요. 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한 그릇에 45,000원이 넘는 거고 그것도 앉을 곳이 없어서 시장 한쪽에 서서 먹었는데 맛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로우 마켓까지 구경하고 다시 걸어서 스카이가든으로 갔습니다. 스카이가든은 물가 비싼 런던에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전망대인데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전망대인 더 샤드는 입장권이 인당 7만원 정도고 런던 아이도 티켓이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하는데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니 너무 좋지 않나요? 다만 인터넷으로 사전에 티켓을 꼭 예약해야 하는데 예약하기가 쉬운 편은 아니고 원하는 시간대에 티켓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예약이 가능한 시간으로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스카이가든 전망대에 직접 가보니까 런던 타워, 세인트폴 대성당, 템즈강, 런던 아이 같은 주요 명소를 다 볼 수 있기도 하고 내부에 식물원도 잘 꾸며져 있어서 한 번쯤 가보기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을 지는 시간대에 방문해서 노을까지 보고 오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점점 여행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장 맛있었던 베이글집 비베이글에서 베이글을 샀는데요. 런던에 있는 동안 정말 매일 베이글을 먹었습니다. 연어 베이글도 맛있고 오믈렛 베이글도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베이글 하나랑 라떼 한 잔이면 2만 원이 넘는 런던 물가 너무 살벌하네요. 그렇게 아침을 먹고 저는 내셔널 갤러리로 갔고 가족들은 근위병 교대식을 보러 갔습니다. 버킹엄 궁전 앞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11시에 열리는 근위병 교대식은 런던에 갔다면 꼭 한 번쯤 볼만한데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서 10시 정도에는 도착해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는 영국을 대표하는 국립미술관인데요. 영국의 수많은 박물관들처럼 역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 반 고흐나 렘브란트 같은 정말 유명한 거장들의 유명한 작품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니 정말 이래서 런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짐 보관소에 먼저 가서 가방이랑 겉옷을 맡기고 관람하는 편인데요. 내셔널 갤러리에서도 짐을 맡기고 가볍게 구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명작들이 프린팅된 다양한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기념품 샵도 꼭 가줘야겠죠. 그리고 트라팔라 스퀘어의 파이브 가이즈에서 점심을 먹고 1849년 작은 가게로 시작해 현재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고급 백화점이 된 해로즈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해로즈 백화점에 가면 유럽 감성 제대로인 식품관은 꼭 한번 들러봐야 하는데요. 한국의 기념품으로 사갈 만한 쿠키들이나 티들도 정말 많아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또 샌드위치 같은 음식들도 나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여기서 좀 사셔서 피크닉을 하러 가시는 것도 좋겠죠. 귀여운 곰돌이로 유명한 기념품 샵까지 구경하고 런던 최대 규모의 로얄파크인 하이드파크로 갔습니다. 하이드파크는 1536년 왕실에서 수도원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편입해서 사냥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1637년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공원 안에 백조나 오리 같은 신기한 생명체들도 많아서 정말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가벼운 테이블 매트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피크닉을 하는 게 런던 여행의 묘미 중 하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이드파크에서 평화롭게 쉬는 시간을 가지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장식미술 디자인 박물관이라는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입장료가 무료인데요. 입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 여행하다 힘들면 들어가서 쉬기도 정말 좋더라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장식 미술 박물관인 만큼 내부 카페와 기념품 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카페랑 기념품 샵만 방문하러 가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정도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제 런던 여행 넷째 날입니다. 런던에 토요일을 껴서 방문하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토요일에 가장 활발한 포토벨로 마켓인데요. 10시 정도에 포토벨로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도착하면 모든 상가가 다 완전히 문을 연 상태는 아닌데도 정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영화 노팅힐의 배경으로 유명하기도 한 이 포토벨로 마켓은 골동품이나 빈티지 제품들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서 한 번쯤 구경하러 가면 좋습니다. 그렇게 포토벨로 마켓을 구경하고 아기자기하고 런던 감성이 제대로인 티룸으로 갔습니다. 테이블이 실내에 4개 정도 있고 야외에 2개 정도 있어서 규모가 크지 않은 티룸인데 인기가 많아서 사전에 꼭 예약하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저희는 애프터눈 티는 너무 헤비할 것 같아서 스콘과 티가 나오는 크림티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포토벨로 마켓에서 봤을 법한 빈티지한 티팟과 찻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스콘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매한 오페라의 유령을 보러 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유명한 뮤지컬들이 뉴욕과 함께 뮤지컬의 양대산맥이라는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는 매일 토요일에는 2번이나 공연해서 돈만 내면 언제든지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도 런던 여행을 정말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레미제라블이나 위키드, 맘마미아 같은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오페라의 유령을 선택해봤는데요. 유명한 넘버를 이 전용 극장에서 오케스트라로 직접 두 귀로 들으니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런던에 가시면 뮤지컬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오페라의 유령을 보고 노을을 보러 프림로즈 힐로 갔습니다. 9월에 런던은 해가 빨리 져서
6시 반 정도 되니까 살짝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바쁘게 프림로즈힐까지 가서 이렇게 멋진 핑크빛 하늘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긴 여행을 마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런던 시내를 조깅하면서 한적한 런던 도심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아보고 마지막으로 베이글을 사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인류 문명 전반을 아우르는 소장품으로 유명한 영국 박물관에 방문했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방문했는데 일요일 오전 기준으로 생각보다 줄이 길지 않아서 예약하지 않은 줄도 빠르게 입장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국 박물관까지 알차게 구경을 마치고 거리 공연이 펼쳐지는 코벤트 가든을 지나서 일요일에 런던에 계시다면 꼭 한 번쯤 경험해봐야 할 썬데이 로스트를 먹으러 갔는데요. 썬데이 로스트는 영국 전통 일요일 점심 식사로 가족이 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영국식 음식이라고 합니다. 중세시대부터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일요일 점심으로 고기를 구워 먹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영국적인 한 끼로 불릴 만큼 상징적인 메뉴라서 꼭 한 번쯤 맛보고 싶었는데 기대했던 것처럼 런던에서 먹은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썬데이 로스트까지 먹어보며 런던 여행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빅벤과 런던 아이를 다시 한번 눈에 담아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런던을 떠나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쌀국수와 분짜를 먹으며 추석 유럽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총 15일 동안에 파리부터 런던까지 총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항공권 524만원, 교통비 264만원, 숙소 498만원, 관광지 114만원, 식비 373만원, 기념품과 기타 비용이 144만원으로 총 1918만원, 1인당 463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확실히 저번에 다녀왔던 이탈리아 돌로미티나 동유럽 여행보다 런던과 파리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는데요. 환율도 너무 높아서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벌어서 외국에서 쓰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쌓은 노하우와 꿀팁들, 그리고 재미있는 여행 소식까지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